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20일 미국 의사당의 로툰다 홀에서 열린 제47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서 30여 분간 취임 연설을 했는데요. 먼저 주요 내용을 들어보시죠. Ladies and gentlemen, the President-elect of the United States, the Honorable Donald John Trump. The golden age of America begins right now. From this day forward, our country will flourish and be respected again all over the world. We will be the envy of every nation, and we will not allow ourselves to be taken advantage of any longer. During every single day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 will very simply put America first. Today, I will sign a series of historic executive orders. With these actions, we will begin the complete restoration of America and the revolution of common sense. 예고한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직무를 시작했는데 맨 먼저 선포한 게 이른바 국경 비상사태입니다. 군대를 미국 남부 국경으로 보내겠다고 했죠? 네, 어제 이제 그 취임사에서 가장 먼저 얘기한 부분이 바로 이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외국 국경을 방어하는 데를 그렇게 많은 돈을 쓰는데 네. 미국의 국경을 방어하고 미국 국민들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는 데는 왜 그렇게 돈을 쓰지 않느냐. 네. 그래서 나는 당장 이 남부 지역에 군대를 파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남부 국경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핵심은 크게 네 가지인데 하나는 불법 입국자 즉각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수백만 명에 넘치는 그 불법 이민자 바로 돌려보내겠다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는 멕시코에 체류하는 그 정책을 다시 시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잡았다가 풀어주는 그 관행은 이제 없애겠다라고 하면서 당장 어제 바로 효과가 나타난 것이 네. BCP라고 하는 그런 앱이 있거든요. 그게 네. 뭐냐면 거기에 불법 입국자들이 사실상 미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입국 심사를 기다릴 때 너무 오랜 시간이 기다리니까 네네. 그걸 이제 그 국경 부근에 와가지고 이 앱을 통해서 미리 신청을 하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심사 과정을 거쳐가지고 좀 쉽게 입국이 될 수 있는 하는 그런 제도인데 네. 이거 자체를 바로 차단해버렸어요. 그게 이제 작동을 안 하는군요. 그렇죠. 네. 자, 그런 획기적인 조치를 취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18세기 말에 미국 법까지 소환해서 외국 갱단, 범죄 네트워크를 그야말로 소탕하겠다고 했죠? 네, 이게 이제 Alien Enemies Act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이제 그 범죄시해서 하는 그런 법이죠. 소위 말해서 적대적 외국인법인데 이게 사실상 1798년부터 1800년 사이에 네. 아닙니다. 1798년부터 1800년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미국하고 프랑스 사이에 콰시워라고 해서 좀 유사 전쟁, 소위 말해서 이제 해양에서 계속해서 중전쟁을 했군요. 그렇죠. 그 네. 전쟁을 할 때 그러면은 이제 미국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결국은 이제 프랑스 혁명에 관계되는 거잖아요. 그 혁명 정부에 이렇게 동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미국의 반대파를 이렇게 이게 뭐라고 할까요? 그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바로 적대적 외국인법인데 이게 적용된 게 있어요. 1941년도에 그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 공격을 했을 때 하와이에 공격을 했을 때 일본인들을 분리시켰거든요. 그때 이 법을 적용을 했어요. 네. 이 말은 뭐냐 하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대국 출신의 외국인을 제재하고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한테 부여한 것이 바로 이 법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네. 지금 사실상 미국 내에 있는 모든 갱단 조직들, 범죄 조직들 그리고 이런 카르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테러 조직으로 지명을 해가지고 완전히 쫓아내겠다. 그래서 이 법을 소환을 한 거죠. 그야말로 적대적 외국인법이 그렇죠. 소환이 된 거군요. 네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단호하고 또 강력한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에는
장점, 단점, 명암이 있죠. 그렇죠. 지금 뭐 저렴한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되니까 사실 그렇다면은 이 저소득층에서는 자기네 임금이 올라와야 되는데 뭐 불법 이민자들이 와서 싼 가격에 노동력을 제공하니까 그것이 사실 요번에 투표로 나타난 겁니다. 네. 그래서 흑인과 히스패닉계가 왜 민주당을 안 찍었느냐? 아,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일자리를 뺏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니까 이거는 민주당에 대한 어떤 반대적인 입장보다도 국민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모습이 이제 싹 앞으로 사라지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무슨 부사고가 앞에 있냐면 역사적인 속도와 힘으로 이걸 추진하겠다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100만 명 불법 이민자를 좀 사면을 해줬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어떤 조치가 나올 건가가 지금 궁금해지고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이른바 퇴임 전에 못을 좀 박아놨는데 네. 그것도 뽑을 수 있겠네요. 뽑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들은 사실 미국 내의 기존의 히스패닉과 흑인들은 싫어하는 부분이고 앞으로 막아놓으니까 자기들의 어떤 보장이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뭐 굉장히 박수를 보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정책 면에서도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단호한 조치들을 이제 내놓을 방침인데 첫날에도 에너지 정책이 아주 획기적으로 바뀔 것 같죠? 그렇죠.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경제 정책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플레이션 네. 잡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서도 이제 바이든 전 정부를 이제 두들겨 패는 데는 아주 이제 아주 그냥 극단적인 용어까지 써가면서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결국은 지난 정부가 대규모 과잉 지출을 했기 때문에 네. 이게 이런 인플레이션이 생겼다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이제 에너지 패권국을 향해서 나아가겠다.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실상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석유하고 가스 가지고 있는데 왜 이걸 가지고 안 쓰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통제를 했느냐. 네. 그래서 이거 이제 앞으로는 통제 안 하겠다. 그래서 오히려 그린 뉴딜 정책 이거 없애겠다라고 하는 거고 전기차 의무화 이거 나 철회하겠다. 그러면서 오히려 석유를 시추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연기관에 종사하는 미국의 노동자들을 내가 보호하겠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그러니까 유세 때 그 유명한 드릴, 베이비 드릴. 그렇죠. 바로 그러니까 막 그거죠. 팔아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석유를. 네. 네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바로 관세하고 세금을 부과해서 미국 국민을 부유하게 만들겠다. 이게 크게 세 가지 경제 정책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이 취임식을 열리는 연단 뒤쪽에 바이든 대통령이 앉아 있었는데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턱을 괴고 경청을 했어요. 한 번 딱 일어나서 기립박수 쳤는데 특히 이 에너지 정책 바이든 대통령을 앞에 놓고 조목조목 뒤집고 비난을 하니까 아주 표정이 굳어졌다는 CNN을 보니까 그 표정이 잡혔더군요. 자, 예고됐던 대외 수입청의 신설도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보편적 관세를 당장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안 해서 환율은 좀 안정이 됐어요. 안정됐어요. 뭐 5원 이상이 좀 내려갔고. 근데 이 관세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탄탄하게 하는데 지금 뭐 국토효율부 이제 일론 머스크가 맡고 있는 거기서 왜 우리 정부를 이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재무국에서 해야 될 거를 왜 이리로 떠와서 다시 만드냐 등등 내부적인 얘기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나는 관세맨이야, 테리프맨이야 그랬는데 네. 지금 현지에서 무슨 얘기가 나면 여기 이제 뭐 판넬을 좀 볼까요? 판넬을 좀 네. 갖고 왔는데요. 테리프가 이제 관세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TARIFF가 관세인데 네, 그걸 하나씩 뺐더라고요. 그래서 테리토리얼이다. 이거는 국지적으로 땅들을 지금 이 갖고 오면 파나마, 국경이란 멕시코, 얘기죠. 예. 테리토리얼. 예, 그거를 자기 쪽으로 갖고 온다. 여기에 지금 화성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A는 S에서 길을 잃었다 지금. 네. 동맹이건 뭐 반대했었거든. 그냥 길 잃고 지금 간다. 근데 이 테리프의 결과로는 리세션과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 한마디로 이제 경기 침체와 인플레가 온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적대적이고 굉장히 4는 이제 에너미와 같은 뜻이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굉장히 이 가혹하다. 판을 가혹하게. 예, 마지막 F는 fierce. 그렇죠. 굉장히 가혹하다. 그래서 트럼프가 자기가 관세맨이라는데 이런 뜻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지금 뭐 해석들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옆에 사진 보시면은 저게 47대
대통령의 공식 사진입니다. 네. 굉장히 무섭게 나왔어요. 일부러 저렇게 찍은 것 같아요. 저거 이제 머그샷 때의 그 이미지로 노려보는 이미지를 썼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게 이제 47대 대통령 4년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 나가서 연설하고 그러면 저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대 때는 네. 이를 드러나 보이게 치즈하면서 웃는 그렇죠. 사진이었는데 지금 2기 때는 노려보는 사진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의 트럼프 2기를 예고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진하고 요 단어들이 지금 같이 닿으면서 야, 앞으로 트럼프 2기 굉장히 힘들겠다. 국내적으로 이런 설명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관세를 저렇게 또 풀어서 했습니다. 영어 어휘 공부가 좀 되겠네요. 자, 미국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날 자정을 기해서 전임자의 모든 것, 백악관에서 쓰는 식기, 티스푼까지 다 바꿉니다. 백악관의 홈페이지도 예외가 아니었죠? 네, 이제 홈페이지는 뭐 당연히 이제 바꿔야 되는데 그 저 사진이 지금 등장하잖아요. 저 사진을 지금 아주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저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처칠 사진을 살짝 담은 거거든요. 아, 윈스턴 처칠. 그렇죠. 네. 그 이제 그 말의 의미는 그때 2차 대전 때 이렇게 찡그리는 모습. 바로 2차 예. 세계 대전을 승리로 이끌면서 그 국민들한테 그 피와 땀과 노력을 요구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그거 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정말, 지금 예. 미국이 그런 상황이니까 나는 이것을 극복해 내겠다. 그러니까 처칠 따라하기가 되는군요. 그렇죠. 처칠 따라 하는 거죠. 2차 대전 상황으로 보나요? 네. 이제 상황 자체는 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지금 현재 미국의 여러 가지 상황이 2차 세계대전만큼이나 어려운데 내가 처칠이 그랬던 것처럼 그걸 내 극복해내고 미국을 번영하고 아주 부유하게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저 사진 밑에다가 이제 이렇게 써놨습니다. America is back. 근데 아메리카 이제 백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썼느냐면 바이든이 쓴 거거든요. 바이든이 4년 전에 저 말 썼어요. 사진만 바뀐 거예요. 그렇죠. 왜 이제 그 말을 그때는 썼냐 하면은 워낙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각 세계하고 아메리카 언론이 된 거잖아요. 아메리카 퍼스트를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메리카 이제 백을 썼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내용을 그대로 썼어요. 그런데 또 뒤집히겠다는. 그렇죠. 네. 이제 내 원래대로 네. 정말 이게 정말 미국이 이제 돌아온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하면서 트럼프 2기는 돌아왔지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렇죠. 그러면서 네. 이제 그 밑에다가 글 쓴 게 재미있는데요.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미국을 위해서 싸우겠다. 그리고 강하고 안전하고 번영하는 미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만 보면 얼마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위해서 그렇게 번영된 나라로 이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홈페이지에다가 네. 내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탑건 주제가에 그 숨쉬는 순간마다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이 있던데 그것도 좀 생각이 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예고했던 파나마 운하와 멕시코만 얘기 어김없이 등장했죠? 어김없이 등장했는데요. 이거를 해석들을 어떻게 하냐면요. 파나마가 원래 이제 미국 거였다가 이제 지금 뭐 다시 이제 돌려준 상태. 그러니까 얼마 전에 돌아가신 카터 때 그렇죠. 반환했죠. 근데 지금 중국이 어마무시하게 이 파나마 운하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들 해석하냐면 중국 파나마에다 투자하지 마. 파나마 그거 받지 마. 여기는 우리 앞마당인데 니는 어디 중국에서 중국화를 시키느냐. 지금 사실상 뭐 중국 운하라는 말도 있어요. 예. 그것에 대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그린랜드는 뭐냐면은 이 북극 항로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이 뭐 아무리 부동산 개발업자라 그래도 그 남의 나라 땅 사는 거를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러한 복합적인 내용들로 지금 가고 있고 지금 이 전체적으로 이런 파나마나 멕시코 아까 테리토리얼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왜 이러냐면 지금 화성 간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현지에서는 스발바르제라고 거기 섬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노르웨이 땅입니다. 아, 사실 그거 살라 그러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얘기까지 워낙 나옵니다. 부동산에는 대가예요. 거기가 1953년대 장거리 폭격기부터 다 있었던 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세계를 지금 부동산 시장으로 보고 지금 가져오는 듯한 그래서 빌드업을 하고 있는 그런 지금 뭐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 문제의 행동대장이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다. 맞습니다. 이런 네. 얘기 지금 나옵니다. 물론 회사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나라로 확장이 됐습니다. 취임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했고 그의 온갖 정책을 다 뒤집어 버리겠다고 했지만 전임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을 부부가 함께 이렇게 축하하는 전통
이어는 졌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가서 이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백악관으로 갔잖아요. 그 백악관 갔을 때 그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이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향해서 웰컴 홈 그랬어요. 그거 참 재밌는 말이었어요. 예, 네. 다시 집으로 온 것을 환영한다. 저 장면이네요. 네.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40분 정도 대통령. 저때 이제 웰컴홈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 순간에 하고 있는 거고요. 대통령 전임 후임 대통령 부부, 전임 후임 부통령 부부 이렇게 해서 8명이 한 40분 정도 이렇게 차 환담을 하고요. 미국 민주주의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저 숙적인데 또 할 건 해요. 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캐피탈 힐로 이동할 때는 리무진 차를 같이 타고 이제 이동을 했거든요. 그것도 1837년에 그 마틴 밴 뷰런부터 하던 전통이라고요. 그때부터 해왔던 전통인데 이걸 이제 지켜온 거죠. 그래서 이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전통을 이제 계속 지켜왔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2021년도 1월 6일 날 취임식에 참석 안 했잖아요. 그 흑 역사를 다시 순 역사로, 백 역사로 바꾸는 그런 이제 일조를 바이든 대통령이 했다 이렇게 그러면 보죠. 바이든이 좀 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큰 사람이 되는군요. 그럼요. 네. 어쨌든 또 현직은 트럼프입니다. 또 하나의 트래디션, 이 전통도 이어졌습니다. 바로 바이든 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나기 전에 그 유명한 오벌 오피스의 그 탁자 위에 자필로 쓴 편지를 남겨두고 가는 거예요. 이번에도 남겼죠? 네, 이번에도 남겼고요. 이거는 레이건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예, 앞에 거는 이제 뭐 156년 됐는데 앞에 그런 이 가치가고 이런 거는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한 징표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레이건이 아버지 부시에게 남겼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책상 그거를 사실 뭐냐면 결단의 책상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이른바 유명한. 예, 그래서 서랍에다 넣어놓고 가면 앉자마자 그거부터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내용들은 안전해지는데 흘러나오는 걸 보면 부시가 클린턴한테 준 거는 뭐냐면 낙담하지 마라. 네 측근도 너를 욕할 수 있다. 저거 비공개돼서도요. 그렇죠. 바이든 다 나오죠. 돌아가시면 다 공개됩니다. 네. 클린턴이 부시한테 뭐라고 줬냐면 오늘이 당신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 시작되는 날이다. 뭐 이런 덕담들. 참 그런 걸 보면 네. 미국 민주주의가 이런 전통 때문에 살아있구나라고 느껴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바마가 트럼프한테 줬던 내용은 뭐였냐면 성공의 청사전이 없는 독특한 직이 시작됐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통들이 잘 지켜진다는 것은 진짜 미국이 위대한 미국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과거를 한번 다시 살펴보고 전진할 힘을 갖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취임식 전야제에서 가장 좋아한다는 이른바 아재 그룹이죠. 빌리지 피플의 노래 YMCA에 맞춰 춤을 추고 아주 흥겨운 시간을 만끽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At noon, the curtain closes on 4 long years of American decline, and we begin a brand new day of American strength and prosperity, dignity and pride. 미국 대통령 취임식 전야제에 우리가 이렇게 난리냐. 굉장히 우리하고 밀접하니까 그런 거죠. 우리 정부 대행 체제긴 하지만 트럼프 2기의 출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죠? 예, 지금 이제 최상목 대행이 지금 권한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펜스 부통령한테 보냈는데 그 보낸 게 이제 바로 이 동맹을 더 위대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제 보냈다라고 봐야죠. Make America Great Again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는 거잖아요. 그 용어를 이제 차용해서 동맹을. Making Alliance Great Again, 동맹을 더 위대하게 만들자. 머스크 소유의 X에 올렸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저게 이제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지금 당장은 이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 시기를 황금 시기라고 그러잖아요. 네. 자기가 골든 에이지를 만들다고 그랬는데 최상목 대행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 골든 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요. 이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건데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5개 경제부처 이 관계 국책연구기관이죠. KDI라든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라든지 산업연구원들 이 사람들하고 오찬을 같이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네. 지금은 여태껏까지는 공약에 트럼프 대통령 후보자의 공약에 기반해가지고 우리가 그 불확실성에 의해서 대비해 왔다라면 이제는 취임사에서 그리고 이제 이 행정명령들을 통해 가지고 나타났었으니까 현실적인 정책 리스크가 뭐냐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전환이 되는 중요한 변곡점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우리가 준비를 잘해왔지만 이 새로운 내용들을 보면서 이게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네. 된다. 지금 아마 그 부분으로 지금 초점을 맞춰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경제부총리의 기재부 장관이 대응을 하고 있어서 경제적인 면에서는 커버가 어느 정도 좀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석 그리고 조언들이 이 최대행과 국책연구기관장들 사이에 그 만남에서 나왔나요? 일단 주어진 지금 뭐 조건이 무역이 축소되는 그런 보호무역주의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사실 뭐 지금 현재 답이 나와 있어요. 뭐냐면 트럼프 이제 대통령이 기자들하고 만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나를 보고 혼돈이란 케이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케이아틱. 예. 그런데 니네 진짜 케이아스가 어디서 라는 봐라. 한국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참모들과의 사담이었다고는 했어요. 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하여튼 기자들이 전했는데 사실 지금 한국 경제 전망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 안정과 사법적 시스템의 정상 작동이 기본적으로 한 다음에 여기에 뭐 수출 잘하자, 뭐 환율 막자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국내 경기 하방 압력은 커집니다만은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숙제는 뭔지를 우리가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좀 빨리 풀렸으면 하는 마음이 더 굴뚝 같습니다. 네, 이제 시작이니까 네. 이 주제는 앞으로도 저희가 시간 날 때마다 다뤄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첫날부터 엄청나게 좀 속도를 내고 있네요.